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비극적인 사건, 바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정의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 그리고 진실 규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 매우 중대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 유모 씨가 흉기에 무참히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죠. 사건 현장은 참혹했고 주변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당시 고작 15세였던 최모 씨였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중학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사건은 그의 인생 항로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경찰은 최모 씨를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중요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사는 곧 상식 밖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가해진 경찰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고 최모 씨는 자신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범죄의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최모 씨에게 강압적인 경찰 조사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의 유도와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허위 자백은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는 살인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10년이라는 젊은 시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무고함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한 소년의 삶은 우리 사회의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소년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었고 진실은 묻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며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최모 씨가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도 그의 무고를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그의 동료들은 이 사건에 깊이 주목하며 최모 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방대한 사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당시의 증거들을 재분석하며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법정에서 그의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끈질기고 집요한 노력과 끊임없는 믿음 덕분에 마침내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는 감격스러운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험난한 법입니다. 검찰은 이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재심 절차는 다시 한번 난항을 겪게 되었고 최모 씨의 억울함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진실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법 개정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면밀한 검토 끝에 재심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모 씨는 비로소 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재심 과정에서는 과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그 과정에서 유도된 허위 자백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얼마나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모 씨가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2016년 11월 17일 재심 재판부에서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6년 만에 10년의 기나긴 옥살이를 끝내고 그는 비로소 법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으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무죄를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저질렀던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최모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범에 대한 수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경찰은 이미 2003년에 실제 진범인 김모 씨를 체포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 형사는 끈질기고 집요한 수사 끝에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김모 씨를 석방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던 해당 수사 형사는 오히려 좌천되는 불이익을 당했고 이 사건을 전담했던 수사팀마저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노력이 오히려 좌절되고 묵살되는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모 씨의 재심 과정에서 진범 김모 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과거의 기록과 증거들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범행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최모 씨의 재심 무죄 판결 이틀 후인 2016년 11월 19일 검찰은 진범 김모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김모 씨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김모 씨는 결국 다시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많은 증거들이 그의 범행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5월 25일 법원은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발생 후 무려 17년 만에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마침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오랜 시간 미궁에 빠져있던 이 사건은 비로소 모든 진실이 밝혀지며 실질적인 마무리가 되는 듯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가 때로는 더디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지한 영화계는 2017년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을 제작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사건의 전말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배우 정우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의로운 변호사 역을, 강하늘 씨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청년 역을 맡아 열연했으며 영화는 사건의 부당함과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사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고 지난한 싸움 끝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진범이 처벌받았지만 최모 씨의 삶은 결코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잃어버린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 정신적 고통, 사회생활의 단절 등 그가 겪었던 상실감과 아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통해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법원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무려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상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사법부의 사과이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여전히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그림자 같은 뒷맛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여전히 최모 씨가 진범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잘못된 신념과 싸워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한 젊은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진실을 향한 끈질긴 탐구와 불굴의 의지가 결국은 정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오류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모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전문 변호사들,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믿고 지지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사법 정의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아마도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무고한 한 사람의 억울함으로 기록된 채 세월 속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개인들의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이 사건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부당함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